네, 안녕하십니까. 차트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지금 그 구독자가 네. 10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얼굴 공개했다고 구독자가 갑자기 떡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주식 채널인데 개그를 해야 되나 고민이 한 번씩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장이 어땠습니까? 그지 같았죠, 뭐. 대표님도 오늘 좀 이르신 저는 뭐 장 때문에 뭐 저의 계좌가 뭐 변화가 되거나 뭐 그런 건 딱히 없습니다. 최고로 많이 잃어본 게 최고로 1억 5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잃으시면 뭐 하세요? 자책 일단 하죠. 이제 속된 말로 제가 세 가지 차트, 기업, 재료를 보고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차트만 보고 이거 죽인다. 그래서 그냥 욕심대로 그냥 확 찍어버린 거죠. 주식으로 얼마쯤 벌어야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업을 확 사버리는 거다. 성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의 성공의 기준은 워렌 버핏 형님처럼 회사를 막 먹어버리는 거죠. 1억 5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종목이죠? 아픈 추억을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매매했고 어떤 감정이었는지는 제가 지금도 아직 생생히 기억합니다. 왜 그 큰 금액으로 제가 손절 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칠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손절. 근데 이 손절이라는 것은 이게 실패란 말이에요. 내가 왜 실패했고 내가 어떤 감정으로 실패했는지를 고민을 하다 보면 공통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매매가 급했어요. 당장의 생활비 이번 달에 이 금액이 목표인데 난 아직 벌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매매가 급해진단 말이에요. 둘째,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면은 만약에 시장이 꼬꾸라졌을 때 차트도 같이 이제 망가진단 말이에요. 이 차트가 망가지다 보니까 손절 쳐야 돼요. 차트가 죽여서 그냥 막 매수한다. 바로 이제 손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업과 재료까지 다 포함해서 좋은 종목을 사버리면 손절이 거의 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제가 했던 종목들의 손절은 다 이거였어요. 차트, 기업, 재료를 다 보고 매매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전 종목에서 막 수천만 원, 수억 막 수익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흐름 탔을 때 확 찍어버려야 되겠다. 꼭 이때 꼬꾸라져요. 내가 원래 정했던 이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원칙대로 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 급한 매매, 욕심을 낸 투자 때문에 손절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고민해봤어요. 단기 트레이딩이 나은지 아니면 장기 투자가 나은지 고민해보다가 결론은 둘 다 하자. 전설적인 투자들은 전부 다 장기 투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공부하고 내 시간을 다 바친 건 트레이딩인데 갑자기 장기 투자해버리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전설적인 투자자 그 형님들과 저의 매매 방식을 같이 접목을 했지. 나만의 성공 비법이 딱 나온 거예요. 초장기 투자를 할 때도 그 기업이 싸다 비싸다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다가 플러스 중장기적으로 차트가 좋은지 안 좋은지 여기까지 봅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만약 5년 10년 기다려야 되는 거 저는 2년 반에서 3년 정도만 기다리면 이 종목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단기 매매를 할 때 한 달에 두세 번만 해도 되니까 꾸준하게 수익을 내라는 거죠. 이 수익금들을 장기 투자로 계속 재투자하면서 투자금들을 불려나가는 게 중요하다. 6개월 동안 단기 매매를 한 계좌와 장기 투자를 한 계좌를 비교를 해봤단 말이에요. 단기 트레이딩은 이렇게 처음에 올라가요. 그래서 꼬꾸라져 한번. 이게 잘 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원래 생각했던 이 원칙에 안 맞게 투자한 때가 한 번씩 꼭 온단 말이에요. 이 오고 나서 갑자기 시장이 급나가면서 또 이제 손절치게 되고 불안한 감정 때문에 손절치게 되고 계좌가 이래요. 막 이래요. 6개월 동안 투자한 거는 그냥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게 더 수익이 크더라고. 세금도 별로 안 내, 매매 수수료도 별로 안 내, 정신병도 안 나. 근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매매를 하니까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장 봐야 돼. 근데 이거 매일같이 볼 필요 없어. 기업만 보면 돼요. 그때부터 깨달은 거죠. 이때까지 그런 원론적인 얘기들만 했냐. 우리 워렌 버핏 형님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주식은 팔지 않는 기술이다. 그래서 저 미친 영감탱이 좋은 기업에 저평가된 기업에 그냥 오래 들고 있으면 이제 수익을 낸다. 저 원론적인 얘기만 한다.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지 않냐. 저런 나쁜 사람들. 저게 진짜 핵심이었어요. 지나보니까. 저도 시간 지나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딱 맞부딪히게 된 게 괜찮은 기업 사서 가지고 있으면 끝인 거예요. 그런 큰 틀에서 내가 조금 더 장기술을 부리는 거지 내가 장기술만 있으면 내가 대박 수익을 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지나다 보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 그 형님들의 큰 뜻을 이제 이해를 했다. 대표님은 지금도 손실 중인 종목이 그죠. 당연히 손실 중인 종목이 있죠. 그 종목이 나중에 잘 될 거라 생각하니까 뭐 계속 보유를 하는 거고 이 장기 계좌는
계좌는 무조건 홀딩이에요. 여기서도 현금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장이 떨어진다면 전 더 살 거예요. 이 단기 계좌는 제가 지금 현금이 많습니다. 현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그때 말씀드렸지만 폭락이 나거나 하락이 나올 때 변동성이 커질 때 제 수익은 더 커진다 했잖아요. 그 시장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장기 계좌는 시장이 떨어진다면 더 살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차피 이제 주식이랑 사이클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변동성이 커졌을 때 내가 남아있는 현금으로 확 배팅을 한다. 이게 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시장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 보고? 시장이 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이건 제가 컴퓨터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시장이 이제 떨어질 때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환율이 올라가면 시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증권사에 보시면 환율 차트가 보시면 선을 그었죠. 여기 저항 맞고 하락하고 저항 맞고 하락하고 저항 맞고 하락하는데 최근에 환율이 이 구간을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차트는 이 수급의 합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나오면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럼 환율이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 환율이 올라간다면 증시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왜? 환율이 올라간다는 게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엔 좋지가 않죠. 그래서 환율이 급등했을 때, 이런 2008년 때, 2009년 때 이런 급등했을 때 시장은 대폭락이 나왔고요.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시장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때도 코로나 때문에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 나왔죠. 이게 환율 차트랑 시장 차트랑 100% 맞진 않지만 거의 비슷해요. 대세 상승이 나온다면 시장 빠질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이고, 제가 시장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차트를 보면은 공통적인 부분들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코스피의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인데 여기 파란색 선 20선이거든요. 월봉상 20선을 종가상 여기 이탈을 했어요. 종가상 이탈했죠? 이탈하고 나면은 이게 그 밑에 노란색 60선이란 말이에요. 60선까지는 최소한 떨어지더라. 파란색을 종가상 이탈한다면 최소한 60선까지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대세 상승장이 나오고 나서 또 파란색을 지지받아서 올라가다가 파란색 이탈하니까 노란색까지 떨어지더라. 최소한 노란색까지는 떨어지더라. 이게 지금 시장이 이때까지 봤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규칙이란 말이에요. 2017년도에 급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종가상 20선 이탈했단 말이에요. 이탈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최소한 60선 노란색까지는 떨어지더라. 근데 그 이하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더라.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번에 또 대세 상승이 쭉 나왔다가 20선 이탈했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제가 이제 시장 급락락 한다 했는데 욕을 먹었는데 결국에는 올라가죠. 떨어지죠. 여기 또 이탈했단 말이에요. 아직 떨어질 폭들이 남았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더 남았어요.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코스피도 보시면 여기가 쭉 올랐다가 20선 이탈하고 나서 한 번 더 올랐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탈하고 나서 대폭락장이 나오죠. 폭락이 나는데 적어도 60선까지 떨어지더라. 여기도 보면 이탈 나오고 나서 60선까지 하락하고 나서 반등 나왔고, 이탈하고 나서 60선까지 하락하고 그 다음 쭉 떨어지고, 쭉 더 보다 보면은 그 다음에 상승장이 나오고 나서 파란색 구간, 파란색 라인을 이탈하고 나니까 저항 맞고 한 번 더 떨어지죠. 떨어지지만 아직 다 안 떨어졌다. 이까지 떨어져야 된다. 결국 이까지 떨어지죠. 떨어지고 나서 반등 쭉 나오다가 급등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도 급락하고 나서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나서요. 그 다음 쭉 대세 상승이 나오고 나서 아직 이까지 못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차트로만 본다 이러기보다는 전반적인 지금 상황을 보시면 에그플레이션, 농산물 때문에 시작된 인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치솟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들, 또 추가적으로 양적 긴축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 좋은 점이 없단 말이에요. 뭐 호재가 없어. 호재 나올 게 없어요. 근데 호재 나올 게 없는 상태에서 환율도 저렇게 12년 만에 돌파 못했던 곳을 12년 만에 돌파했고, 그 다음에 시장 차트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가 나오고 있고, 이걸 종합적으로 다 봤을 때 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더 봐야 되겠지만 개인 투자들은 이 정도만 파악해도 괜찮다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 책들을 보다 보면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원론적이를 또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시간 지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답을 알고 있어요. 내 욕심에 차지 않는 그 매매를 하기 싫었던 거예요. 내 욕심에 차지 않았던 장기 투자를 하기 싫었던 거고, 내 욕심에 차지 않았던 그런 매매를 하기 싫었던 거죠. 이것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저 말이 맞아. 경험이 없는 그런 투자자분들은 저 새끼 또 이제 원론적인 얘기들을 한다 이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여기저기 깨져보고 손절 쳐보고 이런저런 매매 다 해보다 보면은 다시 원점 여기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좀 원론적인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